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친 기색으로 금융감독원을 나선 건 새벽 1시 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성실 조사에 임했습니다. 불과 12시간 뒤 이번에는 홍은태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다시 불려나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임원진을 상대로 한 일련의 조사는 지난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카카오가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 누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입장을 내겠다는 겁니다. 경제적 이득을 노린 범죄이니만큼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수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것들 중에서 카카오 내부의 어떤 임직원들의 어떤 다소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어떤 주식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 법인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등을 받게 되면 지분 27.17%를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 리스크로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던 카카오 주가는 창업자 소환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붙은 카카오뱅크는 개장 직후 급락해 종일 고전하다 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미 구속된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3명도 함께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지 이틀 만입니다. 이들은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해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대량 보유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의 범행이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법인이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이번 송치 대상에는 창업자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은 빠졌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가 창사일이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성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공모 정황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 센터장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검토되는 가운데 향후 신변 처리 방향과 함께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국내 빅테크 기업의 선두로 꼽히는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의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의 공모 여부에 검찰 수사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카카오 사태의 핵심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카카오 주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인 겁니까? 네, 이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초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 회사죠. 이 SM 엔터테인먼트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분쟁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SM의 그때 당시에 이제 공동 대표가 있어요. 이성수 그리고 타경중 공동 대표가 있었고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간에 이런 분쟁이 생기면서 이렇게 회사가 분쟁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 이 회사에서의 발언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집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양측에서 이제 주식 매집과 관련해서 이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2023년 2월 3일에 일단 SM의 당시 공동 대표인 이성수 타경중 공동 대표가 SM 3.0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카카오가 SM의 주식 9.05%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상당히 많은 주식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조금 이제 관심을 받았었는데 2023년 2월 10일에 이제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이 그 주식이 한 14% 정도 됐는데 이 주식을 이 하이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예. 하이브에서 인수하기로 했다는 그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하이브에서 같은 날에 뭘 발표를 하냐면 우리가 이 주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판매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개 매수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공개 매수 가격을 얼마를 발표를 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발표 전까지가 95,000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발표를 12만 원에 사겠다. 그러면 굉장히 금액 차익이 크니까 이제 그러면 좀 많이 매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나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11만 원까지 올라가요. 11만 원까지 올라가는 11만 원대에 올라갔는데 그래도 아직 12만 원까지는 조금 차익이 있으니까는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매수하겠다라고 한 기간 중에 이게 금액이 12만 원을 초과해 버려요. 예, 이제 어느 시점에는 13만 원까지도 가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하이브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 주식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 발언권을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카오 측에서도 이제 3월 7일에 우리는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또 카카오 측에서도 많이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을 하고 이제 3월 12일에 결국에 카카오 측이랑 그리고 이제 하이브 측에서 이렇게 조금 합의를 해서 하이브 측에서 이제 좀 인수를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금액이 12만 원을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금감원에서 봤을 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혹시나 뭐 그냥 정말 일반 주주들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금액을 12만 원을 발표하니까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특정 세력이 이 금액을 올린 것 아니냐. 주식이라는 게 금액을 올리는 방법은 내가 이걸 13만 원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시세가 13만 원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23년 4월에 이 부분 혐의와 관련해서 카카오랑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게 각각의 법인이거든요. 그리고 SM 이렇게 세 군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혹시나 이런 게 있었지 않은지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2023년 8월에는 이 카카오의 지금 오너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김범수 센터장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주주로서의 오너로서의 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던 센터장이 있는데 김범수 센터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합니다. 8월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사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10월 18일에 이 카카오의 그 투자 총괄 대표가 있어요. 배재현 대표라고 있는데 배재현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이 돼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나머지 2명이 더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이게 카카오 쪽에 이제 투자 부문 실장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또 전략 투자 그 부문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구속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일단은 지금 최근 금감원에서 이 금감원이 경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특사경이어서 그래서 금감원에서 검찰로 기소가 됐고 그리고 이 기소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대표이사라든지 아니면 임원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이 자본시장법상의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법인도 처벌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벌금이나 이런 걸 같이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특사경에서 그 금감원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이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좀 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같이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인수 전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그 인수 과정에서 갑자기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선 것을 금감원이 이상하다고 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상하다고 보고 지금 이제 좀 더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금감원과 검찰이 확보한 정황이 있습니까? 예, 일단 금감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의혹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혐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재판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금감원이 보는 것은 이 카카오 측에서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당시에 2,400억 원 정도를 뭐 직접 또는 아니면 간접적으로 투여를 해서 이 금액적인 부분을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시세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12만 원 이상으로 계속해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뭐 통정매매라든지 뭐 이번 게 이제 통정매매라는 건 아니지만 뭐 통정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금액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일당들이 좀 불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그 선의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투자한 돈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자본시장법 176조 3항에서 누구든지 상장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인정시킬 목적으로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1년의 매매 또는 매매를 위수탁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금감원이 보고 있는 이 혐의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카카오 측에서 하이브가 이 공개 매수하는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혐의가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죄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 일단은 기소를 해서 예. 검찰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 이렇게 지금 보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일부 혐의가 적용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그 김범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유에서 좀 그런 거였던 겁니까? 예, 일단 김범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이사나 그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맞느냐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보고 있는 혐의 자체는 아마 김범수 그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거든요. 참고인으로 출석한 게 아니고 피의자로 지금 최근에 15시간이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금감원에서 보고 있는 혐의는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배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400억 원을 투입해서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추정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2,400억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이 돈을 운영하는 것에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로 보일 수 있는 이 센터장, 김 센터장이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세 조작 행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지금 기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배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배재현 대표는 18일에 영장이 심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경찰 단계, 이 특사경 단계에서는 구속을 해놓을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에요. 예. 그러면 27일 이제 되면은 10일이 이제 거의 금방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전에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또 20일을 구속해서 예.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재판 전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도 조금 급히 먼저 일단 기소를 하고 김범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구속이 돼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구속을 네. 할지도 아직 알 네네.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공모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까지는 네. 혐의가 뭐 명백하게 증명된 것도 아니고 피의자로 일단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팩트지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지금 혐의 적용 대상자가 개인 3명이고 법인 2곳인데 카카오 엔터 이렇게 2곳이잖아요. 법인 기소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강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그 인터넷 은행 특례법 때문인데 이제 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인터넷 은행이에요. 예. 그리고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은행법과 동일하게 일정 지분 이상은 이 금산 분리에 의해서 이 금융회사 은행이 아니면 주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27.17%를 갖고 있단 예. 말이죠, 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합법적으로 예외적으로 합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뭐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법적인 처벌을 이 법인이 받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주주가 받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 중에는 뭐 특경법상의 횡령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5년 이내에 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만약에라도 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뱅크의 27.17%를 갖고 있는 카카오가 이제 이 벌금형을 만약이라도 부과를 받는다면 예. 이 부분 이제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6개월 내에 이 10%를 넘는 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또 굉장히 좀 중하게 부과를 해서 강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혹시나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카카오뱅크의 이 27.17%의 예. 주주인 카카오가
이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재판이 카카오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벌금형이 만약이라도 확정이 돼야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인데 확정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1, 2년이고 조금 오래 걸리면 뭐 2, 3년, 3, 4년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정이 된 다음에 또 그리고 부과를 하고 나서도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10% 이상은 뭐 초과하는 것은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그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될 엄청 긴 것이고 싸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카카오뱅크의 주주 구조 자체가 또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뭐 실질적인 이런 경영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거는 좀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가 잘 알려진 회사이긴 한데 어떻게 세워졌는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소송전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전개되겠습니까? 예,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에 이제 처음으로 영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2019년 11월에 카카오에서 지분 일부를 인수를 하는데 원래 처음 영업 개시 당시에는 카카오가 그 주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았었고 예. 한국금융지주가 주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일부를 카카오가 인수를 하면서 네. 이제 지분권자 주주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주의 변동이 조금씩은 있었겠지만 예. 계속해서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조금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조금 수익이 나는 이런 좀 투자 대상이겠죠. 주주니까 예.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게 카카오뱅크가 아무래도 이런 좀 이득이 큰 부분이다 보니까는 만약이라도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카카오가 권리를 잃게 되면 그것은 좀 큰 타격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 앞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넘긴 금융감독원. 이번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지난 7월부터 회계감리에 착수했습니다. 가맹 택시 사업과 관련한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신 가맹회원사 가운데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와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운임의 16에서 17%를 제휴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동안 운임의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했는데 금감원은 이 두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에 해당해 이중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일 카카오를 둘러싼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이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송치 대상에서 빠진 김범수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상수의 조사에 임했습니다. 뒤늦게 김 센터장을 비롯해 경영진 20명이 경영 쇄신안을 내놓으며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오너리스크가 반영되면서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김 센터장의 금감원 공개 소환 이후 카카오 주가는 물론 계열사 모두 반등의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어민주입니다.